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업주부인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옷을 준비한 뒤 곧이어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아이를 시키고 준비시켜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는 일까지가 아침의 일이죠. 그 다음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아이가 남기고 간 흔적을 정리한 뒤 온갖 집안일을 끝내면 비로소 저만의 휴식 시간이 시작되었죠. 비록 오후가 되면 저녁 준비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지만 이 몇 시간의 휴식이 저희 삶에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회사를 다니며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꿈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뒤에는 저를 찾아주는 회사가 없었고 휴식 시간에 사색을 하며 지나간 꿈을 그리워하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같은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옆집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옆집 남편은 준수한 외모에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남자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저에게는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등교시키는 남자가 조금 한심해 보였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집안의 풍족함을 가져다주는 제 남편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죠. 그 이후로도 아이를 등하교시킬 때마다 옆집 남편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때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싫었던 저는 안부 인사로 일 안 하고 전업주부를 하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옆집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알고 보니 우리나라 대단한 IT 대기업 팀장이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였어요. 속물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의 팀장이라고 하니 순간 그 남자가 달라 보였고 제가 무심코 가졌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아이를 등하교시키며 옆집 남자와 매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남편은 유쾌하고 젠틀해서 저랑 이야기가 잘 통했죠. 너무 잘 통하니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하루는 집 앞에 다 와서까지 하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집 앞에서 10분 넘게 이야기하다가 서로 아쉬워하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죠. 마음 같아서는 아무도 없는 집에 초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루하루 옆집 남편과 이야기할수록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옆집 남편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래가 축축해져 있었고 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욕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옆집 남자를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욕구를 혼자 해결하던 중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옆집으로 찾아가서 그 남자를 안아버리고 싶었어요. 평소 비누 만드는 취미가 있던 저는 비누 선물을 하기 위한 핑계로 옆집으로 찾아가 버렸죠. 배를 누르자 맞아 나온 옆집 남편은 비누를 들고 찾아온 저를 보자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비누를 선물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집 남편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왜 찾아왔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당황해서 단지 비누를 선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왔을 뿐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찾아온 저의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던 옆집 남자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고 했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서로 땀을 많이 흘렸으니 선물로 가져온 비누로 서로의 몸을 씻겨주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옷을 벗고 욕실로 가겠다고 했어요. 옆집 남편도 저를 따라 욕실로 들어와 옷을 벗기 시작했죠. 옆집 남자의 몸은 운동을 많이 해서 탄탄했고 제 남편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몸을 만지며 씻겨주기 시작했고 참을 수 없이 타오르는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욕실에서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더 흥분했고 이 남자는 그날 욕실에서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우리는 매일 만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미 넘어버린 선인이 보이는 게 없었던 우리는 남편과 아이를 보낸 뒤 집으로 초대해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아내와 아이가 없는 옆집 거실 소파에서도 사랑을 나누었죠. 아이를 등교시키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서로의 몸을 만지며 집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 일이 반복됐어요. 우리는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만 잠깐씩 사랑을 나누는 게 아쉬워. 우리는 저녁에 산책을 하겠다고 나와 모텔로 가는 일도 했었고, 그 남자의 차 안에서도 사랑을 나눈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제 남편과 문을 나서다 옆집 부부를 만났을 때 저는 남편 몰래 옆집 남편에게 사랑을 담은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었죠. 얼마 뒤 보이는 것 없이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옆집 남편의 재택근무가 끝나버린 것이었죠. 그 남자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각자 가정에서의 삶이 있었던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았죠. 저는 병든 닭처럼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이를 보낸 오전 시간만 되면 옆집 남편과 나눴던 사랑이 너무 그리웠고 그때마다 옆집으로 가서 그 남자가 처음 저를 씻겨주었던 욕실에서 혼자 욕구를 해결하고 오곤 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이내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하고 가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일탈이었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아이에게 더 잘해주며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어졌어요. 가끔 집 앞에서 옆집 남편과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며 제 삶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제 삶이 원래대로 돌아와 안정되고 있다고 느낄 때쯤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차를 마시며 오전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인 줄 알았던 저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옆집 남편이 거칠게 저를 몰아붙이며 키스를 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키스에 남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욕정에 가득 찬 그 몸을 뿌리칠 수 없어서 저희 몸을 맡기고 말았죠.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제 욕구도 다시 터져버리고 말았고 처음 욕실에서 나눴던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 남자는 저에게 다시 한번 모든 걸 쏟아내버렸죠.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듯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회사에 간곡히 요청해 다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이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옆집 남편과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 사랑의 끝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거의 매일 우리 집과 옆집으로 가며 위험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저는 로맨스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